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4일 북경 동계올림픽이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개막을 맞이했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이렇게 개막 전부터 시끄러웠던 올림픽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번 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무관중 개최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기어이 올림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반중 감정은 최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염병에 대한 발병과 대처 실패, 거기에 중국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불에 기름을 끼얹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은 팬데믹 원죄론을 피하기 위해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전염병은 발병이 아닌 방역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 도둑론도 탈피하는 것이 이번 올림픽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경 동계올림픽을 통해 기술 도둑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자국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 세계가 이번 북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출발과 자국의 첨단 시설에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연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올림픽 시작 전부터 지난 동계올림픽인 평창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평창과 수많은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올림픽에 대한 한국의 각종 반응들을 시시각각 전하며 유난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중국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현재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번 올림픽 자체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도 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올림픽이 열리기 며칠 전 국내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올림픽에 많이 혹은 약간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 나머지 65%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6%가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수치와 비교하면 한국의 관심도는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관심을 끄는 조사 항목은 한국인들의 7%만이 북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반응을, 이에 반해 무려 84%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시쳇말로 이번 올림픽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대다수라는 점이 기타 국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북경 청년망은 한국에서 평창올림픽의 시청률이 43.7%를 기록한 반면 이번 북경 동계올림픽의 시청률은 18%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이 시청률도 방송 3사를 합친 수치이며 시청률 1위를 기록한 KBS가 9.9%를 기록, 10%도 넘지 못하며 흥행 측면에서 완전히 참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의 우호의 장이 되어야 할 개막식에서 한복을 훔치며 한복 도둑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이번 올림픽의 대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미래가 아닌 혼자 하는 미래를 과시하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막식의 이 장면은 한국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꼴이 됐으며 한국에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커녕 반중 감정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이번 파장이 한국에서 심각하게 돌아오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덩신왕은 개막식에서 조선족 여인이 입고 나온 한복에 현재 한국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개막식을 통해 중국 소수민족들의 전통 의상을 소개할 뿐인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불길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이는 한국인들은 조선족의 한복 복장을 보고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일로 인해 한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 흥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불거질지 예의주시하며 한국 네티즌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올리며 의견을 교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어떤 이는 한복은 우리 동포인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기도 해 중국의 문화공정과 이번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이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로 얼마나 중국을 모르면 저런 헛소리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한국팀이 얼음에 걸려 넘어지며 예선 탈락한 반면 중국은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이 걸자 흥분한 중국 언론은 한국의 분노 섞인 반응을 전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와 반대로 나오자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먼저 덩신왕은 중국이 쇼트트랙 혼성계주에서 강력한 경쟁자 한국을 물리치고 첫 금메달을 땄지만
한국인 감독과 코치가 가르친 중국팀이 금메달을 땄다며 한국은 비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넘어지며 예선 탈락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중국이 한국을 이기기 위해 한국인 감독과 러시아에서 넘어온 한국인 코치까지 데려와 금메달을 갈망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한국을 이기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봉황망은 중국이 한국인 코치의 DNA와 편파 판정의 힘으로 금메달을 가져갔다며 한국이 비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번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한국의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의 중국 터스를 경계하는 일명 바람만 스쳐도 실격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역시 곽 선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며 중국이 준결승전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목격을 했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우닷컴은 한국이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캐피털 인도어 경기장의 빙질 상태와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가져간 중국을 실소를 자아내며 바라보고 있다고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빙질도 메이드 인 차이나,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 너무 속상하겠다. 중국 빙질 진짜,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한테 터치를 안 했는데도 중국 결승 올라감. 중국은 공정의 뜻을 모르는 나라. 편파 판정 예상했지만 이미 도를 넘은 듯. 중국 선수 발가락 털 하나만 건드려도 실격됨. 역시 전염병 시대에 개최된 올림픽답게 비접촉이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레전드 경기. 해당 소식들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주최자로서 한국 선수가 넘어져 너무 기뻐. 그들은 우리 문화를 표절하는데 한국 네티즌들이나 정치인들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했으면 해. 한국인들은 절대 진 것을 인정 못하지. 이번에는 빙질 타령을 하네. 조선족이 한복 입고 올림픽 개막식에 나오는 것이 뭐가 문제야? 이거 원래 중국 전통 복장이잖아. 조선족은 56개 민족 중에 하나로 그들이 자기 민족의 복장을 입고 나온 것이 부당한 것인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한복을 명나라가 하사한 것이라는 역사를 좀 제대로 배웠으면 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최국이 아니라면 이번 쇼트트랙 혼성계주에서 금메달 못 땄을 거야. 소국이 꼭 대한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넘어져 놓곤 또 우리 탓을 하네. 중국 코치는 없나? 쇼트트랙 중국도 잘하는데 왜 중국인 코치를 기용하지 않을까? 1000m 쇼트트랙 남자 예선 경기 보니까 한국 선수들 장난 아니던데. 중국의 빙질이 최고 과학적이고 중국 선수들만 이곳에서 더 빨라진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네. 한국이 떨어져서 너무 만족스러워. 중국팀의 혼성계주 금메달을 축하합니다. 한국의 예선 탈락이 중국팀 금메달보다 더 기분 좋은데? 한국팀 힘내서 중국을 한번 앞질러봐. 로봇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북경 미디어센터 지하식당은 실제 뒤에서는 사람들이 메뉴 안내부터 계산, 뒷정리를 도맡아 하고 있으며 로봇이 입력된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는 바람에 맛이 형편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랑하는 수면 캡슐은 오작동이 많아 문이 열리지도 않으며 1km가량 되는 거리를 오고 가는 셔틀버스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나라가 올림픽을 여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